2017년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 8년을 기다린 해체 승인이 임박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안건을 상정해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해체 승인 시 대한민국 원전 역사상 처음으로 원전 해체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승인 가능성과 원전 해체 의미까지 짚어봅니다. 부산대 원전해체 핵심기술연구센터장인 안석영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리 1호기 우리나라 원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상징을 가진 원전인지부터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고리 1호기는 저희들 첫 사급용 원전이고요. 1978년에 사급 운전을 시작해서 최초 설계 수명인 30년 전기를 생산하고 2007년 10년 연장 운전 허가를 받아서 2017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연구 정지를 하기까지 40년 동안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최초 설계 수명은 30년이었죠. 네네. 그리고 이제 10년이 더 연장이 돼서 총 40년을 한 것이고요. 이제 저 연구 정지 이후에 8년이 지났는데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 그러니까 해체 승인 자체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아니면 사실 우리도 처음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왜 그런 겁니까? 원자력에서는 안전이 가장 최우선 과제이고요. 네. 여러 가지 최초 사례인 만큼 규제, 또 기술적 사안들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관련 법안들도 이 해체 승인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예, 맞습니다. 현재 해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한수원은 2022년에 해체 계획서를 제출했고 현재 2025년 한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거 뭐 속도의 싸움이 아니라 정확성과 정교함의 안전. 그렇죠. 안전이죠. 첫째도 둘째도. 그 원안위 본회의가 26일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가능성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십니까? 8년 동안 충분히 이제 준비를 해왔고 이번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제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쳐서 본 회의에 상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또 보완해서 조만간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되지 않더라도 연내라든지 이제 뭐 그 8년 동안의 그 시간 동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전에 부합하는 그런 기술적인 준비가 충분히 됐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한수원이 이미 제염 작업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게 제염 작업이라는 게 구체 이제 어떤 작업이고 사실상의 해체 작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요? 해체 사전 준비 작업으로 볼 수 있고요. 작년 5월경에 이제 한수원에서 개통 제염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개통 제염이란 것은 이제 운전 중에 배관이라든지 이런 기기 내부에 축적된 그런 방사성 물질들을 화학 물질을 통해서 이제 조금 이제 준위를 낮추는 그런 단계이고요. 공정이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이제 보장하기 위한 어떤 필수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업자 안전이라면 어떤 피폭과 관련된 이런 것들인가요? 네, 작업자들이 이제 피폭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그 가능성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업 자체는 해체 승인이 나지 않아도 준비하는 거는 무방한 건가요? 규정상은? 네네. 그러면은 이 지금 시작 들어간 이 기술적인 제염 개통 작업 자체에 대한 안전성은 지금 보장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 크게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우려가 될 부분이 없는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원전 해체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야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원전 해체 이후에 연구처분장 설립까지 이건 사실 우리나라 떠나서 모든 원전을 가진 나라들의 시대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건데 방사능 누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피폭에 대한 문제도 있을 테고 원전 해체 과정에선 또 어떤 변수들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자, 방사능 노출 문제를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보죠. 해체 공정은 사실은 원자로 내부에 있는 핵 연료를 모두 반출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뭐 핵 분열이라든지 이런 운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낫다라는 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워낙 이제 고난도 기술이 투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안전에 대한 확보를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는 예. 아주 이제 운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너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그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작업 중에 가장 도전적인 작업의 하나가 이제 그 원자로를 내부 예. 기기가 가장 이제 오염이 많이 된 곳인데 이건 네. 이제 작은 크기로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수중에서 예.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 작업자들의 피폭을 최소화하는 이런 과정이 중요하지 아마 이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자들에게 실제로 피폭이 되는 부분이 제일 많이 우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고,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사용했던 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기기들을 교수님 말씀에 이걸 적당한 크기, 그러니까 네. 잘게 해체를 하거나 절단을 시켜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수중에서 이루어지니까 네, 아주 높은 예. 경우는 수중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면은 그 물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수중이라 하는 것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안전성은 보장이 돼 있는 겁니까? 네, 그 물 이제 연료가 담겨 예, 있었던 그렇죠. 그 뭐 같은 원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워낙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뭐 두 번, 세 번 짚고 가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여쭤보고 있는 거고요. 고리 1호기 해체가 단순히 첫 번째 사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네. 예, 뭐 단순히 해체를 한다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산업적인 또 어떤 정책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많은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추후에 연구 정지되는 원전들에 하나하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고리 1호기 해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구 정지 그리고 해체 관련 법규 토대를 마련한 중요한 시발점이라 볼 수 있고요. 예.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원전 건설 분야에는 아주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해체 분야에서도 고리 1호기를 통해서 해체 경험을 트랙 레코드라고 하죠. 해체 예. 경험을 축적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 2050년 정도 되면 한 500조 정도의 해체 시장 규모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요. 2050년 50년. 정도. 네. 네네. 그때는 저희들 이제 고리 1호기 해체에 참여했던 여러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루고 그 해체 컨소시엄 기업 컨소시엄이 이제 해외 원전 사례를 예. 턴키 방식으로 수주하는 그런 미래를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해체 시장 규모가 500조나 됩니까? 그렇죠. 이제 예. 노후화된 원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쏟아지는 네. 타이밍을 지금 이제 집계를 해본 거죠. 그때 기준으로. 네네네. 엄청난 정말 산업이네요. 근데 이게 이제 고도화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모든 장비나 이런 것들이 국산화되기까지 기술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저희가 입장에서 볼 때. 예. 저희들 이제 예타 작업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미약부 기술들을 계속해서 이제 확보하고 예. 고도화 실증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요. 아마 100% 국산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100%.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100% 우리 국산화가 돼야 시장에서 아무래도 선점하기에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테고요. 네네. 원전 하나 해체할 때 비용이 뭐 8, 9천억 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있겠죠. 비용이 든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돈다는 뜻이니까 네. 예,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네. 한 9천억 원 정도 될 거라 보고요. 예. 대부분이 아마 폐기물 처리 비용이 될 것 같고 네, 네. 그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한 1기당 한 8년에서 10년 정도를 예. 본다면 연간 한 500에서 600억 정도의 규모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500억에서 600억 네. 정도. 그러면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이제 작은 기업들도 있겠죠. 기술적으로는 대기업이 주도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분야별로 전문 기업들 분야가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이 주도하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예. 나머지 또 공정 특성상 이제 지역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하나 해체하는데 아까 8년에서 10년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현 기술로 진행을 했을 때 그 정도 시간이라는 겁니까?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사용 후 행렬료를 이제 빼야 되고 예. 빼려면 이제 밖에 보관할 곳이 필요하고요. 네, 그런 네. 건설 부분 그 이후에는 한 8에서 한 10년 정도 근데 예상하고 저희가 지금 원전 해체의 승인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늘 보도해 드렸던 것은 뭐냐면 영구정지 이후에 해체 과정에서의 영구 처분장 설립이에요. 이 문제가 처분장 설립 자체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도 이걸 완벽하게 구현한 국가들이 많지가 않죠. 한두 국가 정도. 여기까지 영구 처분장 설립까지도 해체 과정에서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까? 영구처분장까지는 꼭 가지 않더라도 예. 아마 손해에 보관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현재 미국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체 경험까지 쌓고 네. 만약에 사용 후 행렬료까지 저희들이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다면 네. 전주기 이 기술을 확보하는 셈이고 앞으로 원전 수출을 하더라도 네. 이제 전주기 패키지로 수출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전주기 패키지라 하면 건설부터 쭉 해체까지 그다음 영구 처분장 연료까지. 설립하여서 네네. 사용 행렬료를 거기에 집어넣는 것까지 저희들 경험과 예. 기술을 이제 전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K 원전에 네, 맞습니다.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원전 해체 분야에 역시나 이제 뭐 부산이 글로벌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가장 우선일 텐데 뭐 학교도 계시고 또 필드에도 아실 테지만 인재 확보를 어떤 식으로 어떤 경쟁력을 또 우리가 갖추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고리로기 연구 정지 결정 이후에 학교 연구소에서 이제 해체 관련 연구를 쭉 수행해 왔고 예. 또 인력 양성 사업도 이제 학교에서 활발하게 해왔습니다.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요. 네. 이제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이미 배출되었고 이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친구들은 예. 그리고 또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원전 관련된 기술을 충분히 배울 만한 여건이 지금 마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학교에서는 이미 예. 이제 그런 우수한 인력들을 이제 배출하고 있고요. 예. 현재 우리 부산에는 원자력 환경보건연구원이라고 해서 네. 이전 원회원이죠. 예. 설립되어서 이제 곧 아마 지금 사람도 많이 뽑았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해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 많은 인원을 더 뽑을 테고 네. 아마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겠죠. 네네. 그리고 기술에도 함께 참여를 하고. 좋은 청사진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대학교 안석영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